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한 주가 지났네요, 여러분들. 그죠?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지수의 움직임들, 국내 시장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많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3월 말과 4월 2주차까지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급락장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구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4월 3주차에 들어서의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는 상당 부분 만회를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진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25년도 연간 등락률을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순위권 안에 들면서, 다른 국가들의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아닌 자존심 싸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들이다 보니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들은 좀 지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보다는 오히려 기대감들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간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은 좀 갖춰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간 기준으로는 한 2%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에서 좀 특별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황들이라 좀 재미있는 구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대선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각 후보들 간의 인기 투표라고 해야 될까? 선호도 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1위를 기록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순환매가 장중 하루에 굉장히 많이 돌아도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트레이딩에 좀 특화되어 있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에서 좀 돈을 벌어놔야 되죠. 수익을 좀 벌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한 주간의 리뷰를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스토리겠죠. 격화에 대한 이제 재점화된 가운데 양시장 견조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간에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5일부터 발표된 10%의 보편 관세도 면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중 모두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좀 극단적 상황은 좀 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안도랠리를 발생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슈로는 일단 내수 침체 대응을 이제 12조 원 규모.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찌 보면 증시를 안정화시키는데 또 다른 동력으로 반영이 되고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실적이 나오고 수출 데이터가 좀 양호해지는 섹터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게 이번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방산 관련 종목군들, 조선업종 관련주들, 그다음에 화장품주들과 음식료 업종 강세가 좀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던 한 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시장이 뭐 개별적인 매크로 이슈들로 인해서 뭐 등락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마다 좀 시장이 한 켠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뭐 방산주 얘기를 잠깐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금감원의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로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장중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에 입성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시장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섹터군들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뭐 테마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뭐 항상 뭐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기 대선 테마, 정치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인맥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정책 관련 종목군들 뭐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필연적인 하락이 나오긴 할 거예요 언젠가는 예, 그 구간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 뭔가 불안정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 좀 집중을 하는 수급들도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좀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좋은 성과들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뭐 경제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럽죠. 예, 뭐 약간은 좀 B급 감성이 좀 있어야 이런 이제 대선 테마주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A급 감성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불장이 이루어지는 섹터군들이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내가 이제 얼마나 잘 대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단기 계좌 수익률의 성과가 천차만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구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이 상지건설 스토리가 좀 나왔죠, 여러분들. 예. 시간에서 일단은 시비 전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57.76%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공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선 테마주들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 뭐 이 부분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이제 뉴스화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개별주 성격의 움직임들이라고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밌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예, 다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너무 이러한 매매들을 하시면서 좀 리스키한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참 또 재밌는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예. 또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이제 시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는 창구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이슈라든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옆에 보시게 되면 우리 QR코드 나오죠? 예, 이 QR코드로 찍으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이 컨텐츠 설명란에 보시게 되면 링크까지 걸어뒀으니까 참고해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주에 우리 방에서 어떤 종목군들 우리 패밀리 분들과 함께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는지 한번 성과들을 한번 볼까요? 요번 주의 매매는 뭐 코스닥 지수가 또 워낙 좋았어서 트레이딩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종목을 했습니다. 꽤 많은 종목을 한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몇 종목을 우리가 수익 실현시켰죠? 이번 주가 14일부터 이제 18일까지니까 한번 볼까요? 14일 날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AI를 필두로 해서 두 종목, 그 다음에 그 뒤로 15일 날 두 종목 매매를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종목 정도를 이번 주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네요. 큰 틀로 보게 되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나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일단은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추경과 관련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AI 발언, 이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AI 관련주들을 주초 월요일 날 공략을 해서 수익을 꽤 냈네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7.2%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뭐 동일한 섹터 내에 있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지난주 폴라리스 AI를 한 차례 정도 건드리고 나서 다시 매도를 한 상태에서 매수를 재진입을 한 종목이거든요. 재진입을 했던 상태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12%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좀 시킨 그러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스타트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두 종목 정도 수익 실현시켰고, 그 다음 날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단타를 친 것 같습니다. 15일 날은 이제 엑스게이트, 양자축 움직임들. 양자로 대표되는 종목군들이 뭐 ICTK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뭐 ICTK라든지 뭐 CQ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컨트롤을 잘 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길래 빠르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단타로. 그래서 7,450원, 7,800원 해가지고 4%대 수익률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으로 이제 PNS 미케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컨트롤해서 이제 3%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16일 날에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이 시장은 하락할 때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환경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빠지거든요. 대다수의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러한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약간은 좀 이슈라든지 이벤트, 그리고 특히 4월 지금 3주차 들어서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대선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나오는 시기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새롭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테마에 시장의 수급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6일 날 같은 경우는 코나이 급락했거든요. 그 전날에. 그 전날에 거의 하한가에 근접하는 28%인가? 그래서 핫다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32,000원 정도 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자, 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아마 34,000원대까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게이트, ICTK 동일하죠. 양자축 접근해서 한 3% 가깝게 수익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날 또 오전 시작하면서부터 또 비대면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16일 날. 원격 진료, 비대면 이런 얘기 나와서 케어랩스 대응해서 저희가 상한가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컴퓨터. 케어랩스 접근하면서 이게 굿닥이잖아요. 굿닥. 굿닥 운영사. 그래서 케어랩스,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비대면, 여기에 이제 대표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 뭐 인성정보 이런 종목군들. 그 중에서는 이제 비트 컴퓨터를 접근을 해가지고 한 10%가량 또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SKAI. 이게 지금 엔비디아하고 이제 AI 피지컬 협력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단기간 안에
금요일까지 1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슈 나오자마자 한 2시 이후에 한 2시 20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한 2시 20분 정도에 그 이슈가 나와서 첫 번째 VI 걸리고 조정받을 때 1,9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당일날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상당히 잘 먹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리딩을 통해서만 좀 아니더라도 계속 좀 끌고 가시는 물량들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뭐 제가 뭐 기재를 하는 수익률보다도 훨씬 큰 수익을 보셨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이런 거 대응했고 17일 날은 지수 올라가서 뭐 특별하게 건든 건 없어요. 뭐 그날 지수 올라가는데 뭐 굳이 뭐 우리 종목들을 컨트롤하고 있어도 그냥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트레이딩을 한 건 없었고 이제 18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기존에 뭐 이번 주에 초반에 좀 매수해놨던 이 정도 종목이면 좀 끌고 가도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좀 수익을 줄 수 있겠다 싶었던 종목군들을 뭐 마침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상홀딩스. 뭐 요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 인맥주죠. 이정재와 임세령의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인맥주로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접근해서 한 4%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들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북이죠, 대북. 대북 정책. 그러니까 이 대북 정책의 교집합이 상당히 커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뭐 근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장 핵심 정책 중에 늘 나오는 게 이제 대북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재 뭐 현 구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사면초가죠. 어려워요. 지금 국내외로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국면을 이 관세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전환시킬 수 있는 이슈는 저는 대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정책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 테마주, 그다음에 조기 대선 테마주,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여전히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는 뭐 대북주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미리 잡아놓은 거 뭐 단기에 뜨길래, 그래서 뭐 동전주라서 뭐 이 시간에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뭐 어찌됐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수익 내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적절하게 한 6% 정도 수익을 실현시켰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되게 짧게 잡았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의 보유 기간이 뭐 길지가 않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장투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지수가 정점을 찍고 바닥에 올라갈 때, 뭐 그때는 이제 주도 섹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롱텀으로 가져가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가 진짜 바닥이야 라는 것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요 구간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과 뭐 안도랠리 정도? 요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트레이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접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캐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코나이의 리바운딩과 이 웨캐시의 리바운딩은 뭐 동일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1박 2일 코스로 한 3%, 4% 정도 수익 실현시키면서 이번 4월 3주차는 한 12개 종목을 수익 실현시키면서 그래도 좀 따뜻한 계좌 수익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늘 주식시장은 뭐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시장에서 또 성격이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돼서 뭐 3주차 못지않은 또 4주차 그리고 4월을 또 마무리하는 그러한 한 주를 준비해서 또 결과들을 또 열심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지금 4월 4주차 이후서부터는 좀 해야 될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성장주 매집반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달과 6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새로운 대장 섹터가 시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선 테마주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정점을 찍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슬슬슬 줄어들고 또 원사이드한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감들, 뭔가 열기가 빨리 식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대선 테마주들이 죽었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은 산업과 성장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중 매매를 할 수 있는 섹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같이 저와 함께 매집을 해서 좋은 성과를 그리고 내 계좌에 수익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희 멤버십 가입 안내 있죠? 요 전화번호로 010-2163-9573입니다.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문자만 주셔도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계좌가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속도가 붙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과 매매를 했던 뭐 이러한 내역들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 다채로운 채널들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저하지 마시고 남들 벌 때 벌어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멤버십 잘 확인해 주시고 앞서 언급드렸던 텔레그램 방도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4월 3주차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4월 4주차 대응 잘 하셔서 4월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